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자료에서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어요. 세금이 더 나왔네요. 종부세 부과 대상 증가에 오류도 있습니다. 오류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는 주제를 갖고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보도한 자료가 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세금 자체에서 종부세를 배제시켜 주기 위한 임대주택이 합산 배제가 누락되거나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간 주택의 취득일이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좀 적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와 더불어 어떤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지 몇 가지 테마를 갖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을 하나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거주자는 적용될 여지가 없겠고 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또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됐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크게 두 가지 혜택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을 한도로 하죠. 근데 그 6억 원에서 3억 원을 더 얹어가지고 과세 기준 금액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거고, 두 번째 혜택은 일단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해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 산정된 종합부동산세에서 두 가지를 세액 감면을 해주고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왜?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그 공제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고령자 세액 공제라는 거고 두 번째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라는 겁니다. 고령자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소유자의 나이가 일정 연령 이상이었을 때 산출세액의 10%에서 30%를 빼주는 거고,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라는 거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얼마 동안 장기 보유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산출세액의 20%에서 50%를 빼주는, 공제해주는 그 특혜입니다. 아무튼 요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과세 기준일 현재 혼인을 했거나 아니면 동거 봉양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주택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왜? 혼인을 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을 하고 동거 봉양을 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하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그리고 동거 봉양 합가 같은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당장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에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세대로 보고 1주택자에 해당한다라는 예외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내가 혼인을 했거나 아니면 동거 봉양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이런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 봐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라는 것은 일단 전제 조건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몇 년 동안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길게 보유했으면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5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5년에서 10년이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20%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10년에서 15년 동안 보유를 했으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40%, 그리고 15년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에서 50%를 공제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그 세액 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됐거나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그 보유기간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된 주택은 내가 새로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 멸실된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경우 직계 존속한테 상속받은 게 아니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돌아가신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현재 국세청 전산에서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로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있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가지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여부를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된 경우에는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보유기간 계산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확인해 볼 사항은 뭐냐면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대로 제외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담원 저희 납세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합산배제가 제대로 적용됐었죠. 그러니까 과세에서 제외됐었는데 올해 이상하게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종부세가 많이 부과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가액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밖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은 전체 개별주택 가격을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 개별주택 가격을 가구당 가액으로 나눠가지고 6억 또는 3억 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해야만 합산배제가 될 수 있고 반드시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종부세가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양쪽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합산배제가 되는데 이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했다고 해서 합산배제가 된 건 아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합산배제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매년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합산배제한 임대주택이 매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여부는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과세 대상 물건의 리스트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주된 물건 외 몇 건 해가지고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합산매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대로 제외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전산에서 가끔씩 합산배제 요건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산해서 배제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포함해가지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은 뭐냐면 감면 후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비과세 아니면 감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감면 후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감면 전 공시가격에서 감면 전 공시가격의 감면 비율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합산배제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아까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가액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액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 할지라도 즉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6억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재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가액 요건이 없고 면적 요건만 있습니다. 즉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어떤 얘기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지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는 적용이 안 되고 안 돼서 이제 종부세에서 과세가 제외되지는 않지만
내가 재산세 요건에서 감면은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종부세법 제6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되고 있어요.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 후 공시가격, 즉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이 해당될 경우에는 그 감면이 제대로 반영된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과세 대상 물건이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감면 후 공시가격이 나왔으니까 혹시 종부세 합산 배제는 안 되더라도 재산세가 감면받고 있는 경우에는 요 칸에 감면 후 공시가격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확인할 사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종합부동산세율이 5단계 누진세율이었죠. 그러니까 이원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이원화돼서 적용받게 됩니다. 이원화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0.5%에서 2.7%의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그 일반 세율보다 플러스 알파가 가미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세율뿐만 그런 게 아니고 세부담 상한율, 즉 직전 연도에 냈던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으로 150%만 내면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0%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주택수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즉 2019년도부터는 다주택자, 즉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다주택자에 해당되는지, 혹시 배제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게 다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중과대상 주택수는 개인 소유의 주택을 합산해서 판정하는데, 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주택도 기본적으로는 다 중과대상 주택수에 들어가서 주택수를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만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요건을 뺀 나머지를 갖고 내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중과를 받아야 되는지, 또 세부담 상한율은 150%를 적용받는지 200%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300%까지 적용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세액 산출 명세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산출세액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봐가지고 내가 일반적인 세율 또는 일반적인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받았는지, 아니면 다주택자로서의 세율을 적용받고 다주택자로서의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받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이제 판정할 때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갖고 한번 판정을 해볼게요.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A, B 두 개의 주택이 있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C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수는 이제 3개죠.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그럴 경우는 세율 적용도 당연히 3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받고, 세부담 상한율도 주택수가 3채이기 때문에 300%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세 채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정대상 지역 내 A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B주택인데, 이 B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내가 합산배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C주택을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주택수는 3채지만 이 중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이제 제외를 해야겠죠. 그러면 내는 과세대상 주택수는 A주택하고 C주택 두 주택입니다. 그럼 세율 적용에 있어서 한번 볼까요? B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B주택이 없다고 했었을 때 조정대상 지역 내 한 채, 조정대상 지역 밖에 한 채,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아니겠네요. 따라서 세율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똑같이 ABC 세 채가 있습니다. 근데 ABC 세 채가 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C주택을 합산매제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C주택은 없는 걸로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A주택과 B주택만 있게 됐네요. 그러면 주택수 판정은 2주택이 되는데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 이제 중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기 때문에 200%가 적용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세율도 가중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높은 상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과 대상 주택수 여부를 판정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들이 어디에 소재 있는지를 잘 확인해 가지고 혹여나 내가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중과 세율은 적용받은 건 아닌지, 또 세부담 상한율도 기본 150%를 받아야 되는데 200%를 적용받는 건 아닌지 그 여부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내용을 갖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최근에 이제 오류로 인해 가지고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어떤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